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오늘 이제 결심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검찰의 입장을 밝혔네요. 자, 오늘 이 구형의 의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총평해 주신다면요. 오늘 구형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중형이 구형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예. 선고가 이 중형 구형의 의미를 살려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이 징역 25년형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거보다 5년이 더 많은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국정농단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자였고 예.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구형이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게 무기징역 빼고는 징역 30년형이 최고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상 그 뇌물죄이고 뇌물 액수가 많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는데 검찰이 그렇게 안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뇌물 액수로 보면은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 이런 거? 예,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벌금이 1,185억 원이나 되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특가법에 따르면요, 수수한 뇌물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에서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 뇌물 액수가 대략 한 500억이 넘기 때문에요. 예. 그 액수의 한 2배 정도를 벌금으로 병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벌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의 경우에는 이제 못 내면은 휴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대검에도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찾고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려는 단위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유사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그 재산 공개된 내용으로는 68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68억만 있는 것처럼 공개가 됐지만,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재산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당연히 드러나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숨겨져 있는 재산을 찾아내고,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벌금으로 걷어들이고 하는 작업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순실 씨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은닉 재산을 찾는 그런 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한테 적용된 혐의가 모두 18개였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구형할 때는 그 18개 모두를 아마 다 유죄로 봐달라고 하면서 구형한 거겠죠? 예, 오늘 검찰은 총 15쪽에 해당하는 논고문을 발표를 했어요. 예. 논고문을 보면은 각 혐의에 대해서 각종 증거들로 다 인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 18개 혐의가 다 유죄다라는 예. 걸 전제로 해서 이 구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최순실 씨의 경우 25년형이 구형됐는데 재판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최순실 씨한테 20년형 선고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랑 동일하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면 몇 년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구형 30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구형보다는 좀 낮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미 이제 최순실 재판에서 삼성 관련된 뇌물 부분에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났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도 일부가 무죄로 판결이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구형량보다 자연히 몇 년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최순실 씨 선고보다는 좀 많은. 예, 제 생각에는 한 25년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벌금은 최순실 씨의 경우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됐죠? 벌금은 180억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거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액수를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263억을 구형했는데요. 네. 그중에 벌금으로는 180억 인정됐는데요. 예. 뭐 삼성이 이제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는 부분이라든지, 동계스포츠 영재재단에 출연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무죄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예, 예. 1심에서 이제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도 대폭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일단 재단에 출연한 돈은 뇌물로 안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 공판에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계속 출석 안 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맞습니다. 1심 선고하는 날도 출석 안 할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논고문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이미 재판을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갔고요. 예.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 사퇴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고할 때도 출석 안 한다. 예. 출석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선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형이 내려지건 최순실도 지금 항소한 상태죠? 네, 최순실 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이라는 과정 자체를 정치적 보복이다. 그리고 더 이상 재판에 응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라서. 예. 항소를 과연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의 경우 1심하고 2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져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감안을 할 겁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까요? 선고는 3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월 말. 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